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년 12월까지 한 유튜브 기자라고도 하고 뭐 직원이라고도 하는 임모라는 사람과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그 통화는 고스란히 녹취가 됐는데 녹취의 총 분량이 7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시간의 통화 내용 중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발언들을 MBC가 오는 일요일 날 그쪽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에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얼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내용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녹취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팩트를 지금부터 소상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유튜브는 서울의 소리, 정확하게 발음을 글자를 그대로 한다면 서울의 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친정부 성향을 가진 유튜브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이념 편향을 따지면 좌파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충돌을 빚고 있을 때인 2020년에는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무단 취재를 한 뭐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을 때는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그에 앞서서 조국 전 법무장관 등등에 관한 뭐 수사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빚어졌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뭐 그런 식의 취재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던 서울의 소리에 있는 임모 씨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작년 12월까지 말이 작년 12월까지지 불과 보름 전까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새해 1월 1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과 2주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모두 20번 넘게 통화를 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7시간 녹취가 됐습니다. 7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7시간이면 6, 7에 42, 420분입니다. 420분 나누기 20번 하면은 한 번에 약 21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는 짤막한 통화도 있을 수가 있고 뭐 1시간 넘게 긴 통화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평균 21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쪽이 제가 양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지금 보도를 맨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MBC 관련 뭐 이런 쪽의 뉴스는 이제 이러한 그 7시간의 통화가 있었다라고 한 쪽이고 반대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그 논리하에 어떤 팩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소리에 있는 임모 씨하고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다. 이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녹취된 내용이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모 씨는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 이것은 뭐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에게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도이치방크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무슨 대학에 교수 응모 서류를 내면서 거기에 허위 경력, 부풀린 경력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또는 어머니 되는 최은순 씨와 어디 뭐 이 부동산 이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또 같이 연루된 혐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혹 제기자한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도와주겠다라면서 서울의 소리에 있는 임모 씨가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왕 도움을 받으려면 유력 언론사에 오래된 경험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혹은 위기 대응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는 많습니다. 이런 쪽에 책도 쓰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이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하고 정치에도 해온 그런 전문가들이 수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령 유튜브 방송 중에 소속 직원이 의혹 제기자들의 대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겠다. 이 말이 혹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양수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의 설명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7시간이나 통화를 한 건지 20차례 넘게 7시간 통화를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한낱 유튜브에 소속돼 있는 이 사람을 기자라고 부르기에도 좀 찜찜한 그런 사람한테 뭐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대응을 김건희 씨가 맡기다시피 해서 뭔가 귀담아 듣는 내용을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시점에 맞춰서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 악의적 기획, 특정 세력, 정치 공작. 민주당 쪽이라고 특정하지도 않고 이재명 선거 캠프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악의적이다. 특정 세력이 있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녹음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윗저촉이 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이제 그래서 그 유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MBC에 그 자료를 넘겨서 유포를 하겠다는 그 서울의 소리 임모 씨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직 팩트만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통신을 하면서 그것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3개 조항에 어떠한 것을 녹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뭐 징역 3년이다 등등 처벌 조항까지 쭉 적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4조, 16조입니다.
이제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일요일 날 방송 예정돼 있는 MBC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탐사 보도에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논란도 있고 이미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청자 중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분이 저에 대해서 나는 11시 김관식쇼에 이런 불만이 있어 라고 쭉쭉쭉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제 휴대폰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녹음한 내용을 나 혼자만 계속해서 듣지 않고 이것을 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전현석 대표님이나 또는 뭐 저기 있는 우리 제작진이나 혹은 제 친구들이나 제 친지들에게 이걸 퍼뜨리는 건 전혀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를 트집 잡는데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MBC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에 주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 판례는 매우 복잡한 그런 사실들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판례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디를 따로 잘라내서 그렇게 이어붙이기를 하는 짜깁기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 통째로 그것을 방송을 하면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방송할 수 있다라는 법률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에 소속되어 있는 임모 그 사람하고 7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도대체 나눈 거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그런 게 떠 있다면은 당장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왜? 나는 알아야 되겠어. 왜? 이 사람이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장사미사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인의 자격이 있는 거고 공인의 지위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판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말을 한 내용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이 7시간의 통화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방송으로.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거기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모 씨는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에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봐 공익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익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화면에 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네, 저게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저 법에 근거해서 국민의힘은 그 사람을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당사자 녹음 또는 제3자 녹음, 현실 이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느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제3자여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테이블 밑에다가 내 녹음기를 몰래 놔뒀다. 이건 불법입니다.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어떤 시청자분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녹음을 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제3자에게 또는 공개적으로 공영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게 공익이 우선인가 아니면 김건희라고 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먼저인가. 김건희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서울의 소리 이 사람과 나누고 있는 대화가 언젠가는 MBC 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방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 1억 분의 1도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을 겁니다. 김건희 씨는 오로지 지금 나오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과 나의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MBC에 퍼뜨린다면 이것은 김건희 씨 개인의 최초 의사와 100%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요. 반면에 법원이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국민의 알 권리. 왜? 김건희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남성의 부인이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공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은 사생활보다 우선해야 된다. 따라서 MBC는 방송에도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MBC가 방송하는 거 아니냐. 7시 40분쯤에 MBC는 메인 뉴스를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제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일요일인데 스트레이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방송을 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 설왕설래하면서 그렇습니다. 장안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모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을 매우 노련한 솜씨로 뜸을 들이고 있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최고조로 올리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당장 방송한 것보다 이번 일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원래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록으로 제기를 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철 씨 사망 사건과 거기에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를 터뜨린다. 이런 전략이 있다고 보는 음모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한때 10%포인트 그렇게 지지율이 앞서 있을 때는 굳이 김건희 녹취록을 터뜨릴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재명 후보를 뭐 크게는 7, 8%포인트 앞서고 뭐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특정 세력이 정치적 공작과 음모에 따라서 이걸 뒤집어야 된다. 언제까지? 설날 전까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녹취 7시간짜리 이것을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이번 일요일 날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녹취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부 아마 그 내용을 신빙성은 높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설 정보지의 그 정보 형태로 이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신뢰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좀 높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냥 제가 그것을 추상적으로 몇 마디만 옮겨 드리겠습니다. 가령 무속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의 어떤 이념적 좌표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한 여러 매체들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 그 다음에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김건희 씨의 견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전혀 일도 담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가령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이게 MBC의 방송을 실제로 타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고 했을 때는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다수였습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김건희 씨가 이로 인해서 아주 심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미 이 방송 때문에 입었던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작동이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일요일 공개가 되면, 아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시중에는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지금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이것을 단순히 검찰에 고발했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 고발된 것과의 전혀 별개로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아쉽게 그러나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후보의 부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제도 몇몇 지인들이 밤늦게까지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정말 후보의 부인을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지, 그것도 국민의힘 쪽에 전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에 소속돼 있는 임모 씨하고 그렇게 7시간 가까이 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놔두는 건지, 도대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그렇게 한번 뼈아픈 리셔플, 그 재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다 없애고 완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권영세하고 원희룡하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작년 12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후보의 부인이 거의 무방비로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YTN 기자하고 또 이번에는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가령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니까 유력 언론사 가령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국 기자라든지 가령 전통과 그리고 어떤 취재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정치부의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기자라든지 그런 쪽하고 접촉을 가진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는 서울의 소리라는 게 있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의 소리 대표도 우리가 보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봐 공익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의 소리 거기 대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대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 김건희 씨는 왜 거기하고 7시간이나 통화를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선거대책본부는 그렇게 하도록 왜 가만 놔뒀고 참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뜨겁게 직결되어 있고 그분들의 단 하나의 소망과 전략은 단일화를 하든 어떻게 되든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 속에 끼친 폐해를 좀 뒤집어줬으면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과 희망과 기대 속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런 막중한 국민적 여망을 어깨에 짊어진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애들 장난인 줄 아십니까? 선거에 붙으면 좋고 떨어져도 그만이고 그래 그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의원직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자기네 야당 의원 더 하면은 야당 의원이 더 좋겠지. 아휴.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장탄식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어떤 분은 어제 자리를 같이 했던 분은 이런 말도 하죠.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은 좋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했다는 그 쌍욕 이것도 이제 공중파에 같이 틀도록 하자. 그래 김건희 씨가 했다는 7시간짜리 녹취 그다음에 이재명이 형수한테 했다는 그 녹취 다 함께 들자. 국민 판단한테 아주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100% 한번 맡겨보자.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쌍욕은 아마 방송을 타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쌍욕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일 뿐이지요. 김건희 씨 녹취 7시간 관련해서 시청자 댓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논란 금 리트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까면 논란 끝. 까시죠. 이쯤 되면 정면 돌파. 두려워하거나 쭈뼛거리거나 우회하려고 꼼수 쓰지 말자. 까자. 그 다음에 CHA9065 쇼님 김건희도 까고 해경군 김씨도 까자. 그래 맞대응. 그래 다 까지 이번 기회에. 김덕영님 어차피 단일화 이슈로 덮일 거 아니야? 왜 미리부터 겁먹어?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담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윤명희님, 이건 이병철 사망 사건.
자살 의혹 사건이죠. 이병철 사건 물타기 하는 거야. 그다음에 권스탄님,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김건희의 대결인가요? 이렇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정희킴님, 김정희님입니다. 공개하라 하세요. 이재명만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미키님, 이재명 욕 녹취록도 함께 방송해야죠. 누가 아니랍니까? 누가 아니랍니까? 더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대선이 이제 55일 남았는데요. 대선 3월 9일까지 물 넘고 강 건너고 산 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걱정입니다.